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남양주 진덕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중국어 교사 김진입니다. 경중년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는 중국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균형적 사고를 키우는 학생 주도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우선 제가 소개할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한중 비교를 통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라는 내용으로 준비한 수업을 보여드린 후에 알고, 느끼고, 실천하기 라는 지감행 프로젝트 수업을 이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제2외국어 교과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처리 능력의 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꾸준히 노력해왔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에 이르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그리고 학생들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이미 넘치게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MZ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들보다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떤 수업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세계 시민의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해왔던 융합 수업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이라는 교육,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여기 Think Globally, Act Locally, 全球化思考,本地化行动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문구는 시선은 세계로, 그 다음에 행동은 내 주위에서부터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전 세계로 눈을 돌리고 하지만 내 주위를 살펴보며 함께 공존하고 또 상생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몇 해 전에 중국어 교사를 위한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세계시민 교육의 정의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어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지구 공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고 지구 공동체의 더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바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중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단절되었던 중국과 한국이 이제 새롭게 공생과 번영을 위해서 다시 손을 잡은 지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동북공정 등과 같은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치, 한복과 같은 문화 충돌, 그다음에 사드 배치 같은 정치적 갈등 같은 것들이 한중 관계 속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깊게 자리 잡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감정 그저 막연히 이제 두렵게만 생각했던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 선택 학생 수가 급감한 것으로 이제 반영되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길고 긴 역사와 한국과의 오랜 교류, 그다음에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동질감, 또 뭐 장난스러운 키스 같은 재밌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이제 학생들의 흥미가 점점 이제 두렵고 싫고 이제 거부하고 싶은 감정으로 이제 대체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나의 수업의 방향을 이제 올해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균형적 시각 기르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두 가지의 파트를 나눠서 이제 차별과 혐오를 넘기 위해서는 우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연결점을 찾아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이해와 포용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좀 갖추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Think Globally, Act Local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선을 세계로 돌리지만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배운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위한 실천적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수업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이런 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이제 융합 수업이랑 이제 크게 다르진 않지만 거기에 조금 살을 더하고 조금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그런 시선을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6.25 이제 일어나고 막 그 즈음에 그때 단절되었던 한국과 그러니까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도대체 언제부터 설정되었는지 이제 학생들도 이제 거기서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가깝고 타이완과는 또 가깝지 않은 이런 관계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날 때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민주화 모습. 이제 중국은 민주화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주고 싶었던 거, 네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티안안men 사건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수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학의 연결점이 있는가. 그래서 정치, 뭐 경제, 뭐 문학 이런 다양한 좀 파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은 이런 좋은 연결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지 않다. 차별과 혐오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해드린 이런 실천적 경험, 그다음 시선을 이제 세상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이 연계돼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수업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구상하게 된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시도들이 저 수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교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해왔던 수업과 플러스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회의 세상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타임을 통해 본 중국의 시간 플러스 중국의 어스아워. 우리 한참 어스아워 1시간 소등하기 그거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국은 어스아워를 할까?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다가 네, 이제 그런 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의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인구 정책과 산화 제한 정책을 통해서 본 중국의 아동 문제, 유엔 아동 관리 협약 까지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중국의 소수민족과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평화 독립운동 이런 걸 통해서 유엔 모의 회의까지 좀 열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우선 이제 2차 재평가 끝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그다음에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 2학기 때는 중국의 건축물과 세계문화유산, 그다음에 그런 문화재 보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근데 중국의 탄소 중립화 문제와 환경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거창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시작점을 좀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이들과 함께 세계 시민 유형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재밌는 이제 설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 시민 유형일까? 그래서 네 가지 동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재밌는 테스트가 있어서 학생들과 먼저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링크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보이시죠? 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세계 시민인가요? 이렇게 한국어로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다. Yes. 다음에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Yes. 아마 다 yes 나오실 것 같은데. 나는 나의 행동이 지구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요. 그다음에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나의 권리자 의무로 생각한다. 그러죠. 그럼 나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신청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실천한다. 저는 이제 날쌘돌이 돌고래 형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보면 이 날쌘돌이 돌고래 형은 행동 영역에 좀 강조가 된 네, 그런 세계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영역, 사회 정서 영역, 행동 영역에 따른 이 네 가지 동물의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패들렛에 너희들이 이제 나온 세계시민 그 캡처해서 올려서 같이 공유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들렛 공유를 했는데 이 중국 문화 듣는 그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표본이 많진 않지만 맨 왼쪽에 멀리 보는 기린형 세계시민은 딱 보다시피 뭔가 생각, 인지 쪽에서 좀 강한 유형이고 점점 갈수록 아까 넬슨돌이 이제 행동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정서적, 사회적 영역이 좀 강한 타입인데 이 날쌘들 도구레형 시민형이 나오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의 장래희망이 중국 교사였어요.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멀리 보는 기린형 나온 이 한 명의 친구는 철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행동으로는 막 옮기진 않지만 생각이 깊은 학생들이 이 유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MBTI처럼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런 공유했으니까 실제적으로도 좀 어떠한지 진짜 진지하게 설문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시민의식 감수성 진단 네, 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해보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따로 하실까요? 네, 이거가 이제 중국 문화 네, 같이 공부하는 이제 클래스룸이고요. 우선 사전 질문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응답을 다 해주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정치, 역사, 뭐 경제, 사회, 문화, 파트에 대해서 조금씩 물어보았어요. 정치계 우리나라 달라 교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인식이 부정적이다. 역시 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른다. 역시 많습니다. 이제 5로 갈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네, 내용이고요. 그다음 긍정적인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성장하면 한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반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우선 지금의 생각은 좀 부정적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쭉 가다 보면 좀 재밌는 것이 중국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중국인을 생각하면 그 나이 또래 친구들과는 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이제 세계시민 감수성 진단.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가 네,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우선은 뭐
공동체라고 느낀다. 대부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과 편견 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도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사전 네, 그런 의식들을 좀 살펴 이제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천천히 중국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뭐 정치나 문화, 네, 문학 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네,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는 이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아까 한중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그런 수업들을 다양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이제 각각 등급이나 이제 수준 차이를 두어 구별함.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 그래서 이런 차별과 혐오의 감정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와 중국인들은 사실 다르지 않다. 사실 같진 않지만 달라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아까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도대체 1992년이라고 하면 지금 아이들이 2004년생이거든요. 2004년 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1992년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한중수교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이 뭐 관심 있을까? 네,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고 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런 대립 속에서 이제 우리도 나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공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되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냉전이 계속 되어졌는데 또 어떤 계기로 풀어졌는지 이제 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중수교 당시 뉴스를 보면서 첫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된 시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뉴스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되게 낯설고 화면이 이상한데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보면서 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막수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3 아이들은 동아시아사도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사 과목이랑 좀 연계돼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런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춘천의 불시착한 중국 민항해 사건이 1983년인데 네,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제 주고받았던 그런 서예 작품 속에 나오는 등광장로라는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수과 수교를 맺던 날, 1992년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랑 국교를 맺는 거죠. 두 나라가 8월 24일자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양국은 이번 수교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양국은 빠른 시일 안에 대사를 교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공통의 이해 위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의 수교는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동북아시아 냉전 체제의 종식을 예고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마음이 웅장해지는, 네, 이게 3분짜리 영상이라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중국과 역사적 관계도 사실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때 당나라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 시점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가 서로 발전해 왔잖아요. 사실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가 멀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좀 내용을 좀 이어가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학습지가 하면서 이제 경술국치 이후의 한중 관계에 좀 정리를 좀 더 해봤는데, 그래서 1910년 이후에는 우호적 관계에서 사실 공공의 적이 있으면 더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면서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되었다. 자, 우리가 사실 교과서 배울 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플랜이 뭐지?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설명하면서 그때는 이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면서 남북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타이완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이제 맺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북한, 소련이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우리나라랑 좀 적대적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에 중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1983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잘못 떨어지게 된 거죠. 사랑의 불시착도 아니고 이게 웬 갑자기 민항기가 춘천 한 공군에 떨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민간 외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조금 물꼬가 터지잖아요.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83년이면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것도 네,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외교 관계가 전혀 없던 중공의 민항기가 난데없이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한 겁니다. 중공 민항기가 남한 땅에 착륙한 건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 당시 이 민항기는 중국 심양에서 상해로 가던 중 6명의 납치범들에게 하이제킹 당했고 1200m에 불과한 짧은 헬기용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어린이날 터진 국가 비상사태에 1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어 속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국인 중공인민들을 우리 동네에서 보다니. 춘천 시민들 역시 너도 나도 캠프페이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실제로 이제 교류가 시작되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공 측에서 33명의 협상단이 입국했습니다. 양국 대표든 봉이산 아래 세종호텔에 모여 승객과 기체의 중국 송환 문제를 두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게 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살얼음판 같은 냉전의 시대. 이번 사건으로 마침내 한중 수교의 첫 단추가 이곳 춘천에서 끼워진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사실을 저도 중국어 전공자지만, 네, 중국 뭐 좋아하고 관심도 많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거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라서 굉장히 재밌었고, 이거 영상 좀 길어서 다 못 보여드렸는데 뒤로 가면 그 활주로가 되게 짧은 곳이어서 이 비행기가 나중에 이제 다 정리되고
떠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뉴스 나오는데, 네, 뜹니다, 성공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런 영상도 되게 재밌어서 아이들과 보시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걸 진지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아이들아 이런 일도 있었대 이러면서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듯이 이제 보여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낯설지 않은 중국을 보게 되니까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교류할까? 사실 지금은 뭐 경제도 너무 서로 발달했고, 뭐 인터넷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뭐 1시간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교류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서울대에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어렵지만 이 중간에 뭐女士们, 先生们, 朋友们, 위치용千里目, 更上一层楼. 요거 등 관장면에 나오는 문구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왔길래 마침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과 공부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사실 이게 태극기랑 오성기 비교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강연 내용 보면 이 태극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 우리의 공존과 상생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얘기도 해도 좋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일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서예 작품을 선물하는데 마침 또 거기에 등 관장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간에 만났을 때 어떤 선물 주고받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어를 할 때 중국어 수준이 점점 높게 되면 중국어를 알아듣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중국인들은 이런 성어를 쓰는 거, 그다음에 이런 명구들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해주면서 중국인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면 대화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 뭐 이렇게 자리에서 통역을 만약 한다고 하면 중국인들 자기네끼리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게 문화적 소양이 잘 되어 있으면 이해도 쉽고 그다음에 통역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된다. 일도 잘 성사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등 관장을 같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 쓰이지만 관계를 점점 잘 개선해보자.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써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시진핑 얘기도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쓰라고 했을 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왕지원의 등 관장란 작품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글을 정작 높이 올라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동기가 되어줄 작품이다. 이런 느낌만 아이들이 가지게 된다면 저는 수업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5월 35일 날짜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5월 35일이 왜 나왔나, 왜 이상한 이런 날짜가 나왔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6월 4일 날 일어났던 티에난먼 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걸 꺼려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제 5월 35일이라는 내용을 담은 지식 채널 이 영상을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중국도. 했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과 민중들이 우르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탱크가 오죠. 탱크가 오고, 막 무차별하게 막 홍사를 하고,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지 않고 열심히 이제 요구를 하죠. 민주개혁하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딱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모습이 이모이양인 거죠. 그래서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중국과 한국은 다르지 않다.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사실 민주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원하는 마음은 네, 한 가지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뭐 홍콩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우산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중국의 민주화는 왜 더딘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꺼냈던 수업이고 국경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마오쩌둥이 떠오를 것이고 마오쩌둥이 이제 사진이 걸려있는 티에난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티에난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같이 좀 그 편집본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무산혁명이라든지 홍콩 시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2학기 때 날짜 들어갈 때 이제부터 추가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습지를 제가 아이들이 한 거를 제가 복사를 안 해놨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 학습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찾아본 한국과 중국의 연결점, 이거 굉장히 저 혼자 좋아하는 수업인데, 사마천이라는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라는 작품이 사실 명문 중에 명문이고, 이 수많은 이제 중국의 문학사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수많은 이제 인물들, 그다음 성어들, 이런 것들이 사마천 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기를 모르고 중국 문학을 안다라고 할 수 없고, 사실 저도 다 아는 것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더 접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대학 다닐 때도 사기를 수업을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어느 지점에서 사기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중국을 조금 더 가깝고 깊게 만났다는 그런 의미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렇게 활동을 해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그냥 교사의 욕심인 거죠.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한국과 중국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보시면 수업 의도는 박경리와 사마천의 연결고리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박경리가 쓴 사마천이란 시가 있습니다. 근데 박경리의 삶과 사마천의 삶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어쨌든 펜을 들고 자기가 하려고 한 역사적 사명, 글을 쓰고 역사서를 남기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낸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접점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이것들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이 과거, 2000년 넘는 그 과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 사람들도 연결고리가 있다.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이 수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박경리의 일생과 사마천, 나만의 멘토 찾기라는 이제 하나의 이 프레임은 이번에 융합수업 하면서 국어과랑 연계돼서 수업한 수업이었는데 이제 중국어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신청해서 오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나만의 멘토 찾기라는 걸 통해서 시를 좀 지어보는 수업을 해봤었고요. 그다음 실제로 중국 문화 시간에는 박경리 일생, 그 다음에 보이만서로 살펴본 사마천의 일생, 그 다음 사기의 가치, 그 다음 사기 열전 중에 백이열전, 관한열전을 같이 보는 이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융합수업 할 때는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박경리에 대해서, 박경리 작품, 그 다음에 일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되게 풍요로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박경리 수업하고 싶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 박경리의 불신시대라는 글을 읽어주시면서 박경리의 그런 고단했던 이렇게 삶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취집이 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그 옛날의 그 집이란 시 중에 사마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쪽 보이시죠? 쭉 내용이 좀 사진에 가려져 있는데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괴로운 삶 속에서도 궁형을 받고서도 끝까지 역사서를 써낸 이 위대한 작가 사마천도 이 위대한 작가 박경리가 멘토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멘토를 찾아 상담을 하거나 힘이 나는 문구를 보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지 쓰고, 그 박경리가 사마천을 생각하며 시를 지었듯이 멘토를 위한 시를 지어보세요. 그래서 시 짓기가 어렵다면 멘토의 일생을 보면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문구를 적어보세요. 이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잘 들었던 수업이고, 멘토 찾기도 굉장히 다양한 멘토를 찾았어요. 사실 뭐 위대한 작가, 뭐 자기가 관심 있었던 뭐 음악가, 미술가, 그다음에 강아지,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의미 있었던 두 개 작품. 그래서 이 왼쪽 작품은 어머니를 멘토로 삼아서 쓴 시인데 너무너무너무 잘 써서 제가 보면 봐도 봐도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자녀가 이런 시를 써서 준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네, 어머니 선생님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오른쪽은 이 글을 읽고 저는 막 울었어요. 이거 사실 저한테 준 시인데, 물에 잠기면 영영 무업일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춤을 춥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무기력을 얻고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세상에 약수를 청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흘리면서 지나간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영이 너무 무서웠지만, 물이 너무 무서웠지만 새벽 수영을 1년 동안 했어. 선생님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났지만 미라클 모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걸 잘 듣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 싶은 샛별들 그 앞엔 안개가 잔뜩인데 헤치고 나아가는 방법보다 날아오는 법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말로 유성이 될지 모르니까요. 역시 이 친구는 국어 공부과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국 문학, 사마천, 박경리, 연결고리였다는 거 굉장히 재밌었던 수업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문학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걸 설명해주면서 실제로 이제 박경리가 쓴 사마천이라는 시를 좀 읽어주고, 이 시에서 나오는 분형, 거세, 그다음에 글을 썼던 작가, 진실의 기록, 역사, 이제 이런 키워드를 좀 꺼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천일야사의 사마천 일생 굉장히 잘 담아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이걸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일생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사기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사마천 사기는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것들이 한국의 기무식, 삼국 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어쨌든 연결고리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만서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영수 교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었는데 분께 아이들과 사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글을 같이 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이만서를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만서가 사기에 나오는 글인 줄 알았습니다. 이불식쟁이가. 그래서 찾다가 아니었어요. 보이만서는 반고 아시죠? 반고가 쓴 한서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사마천이 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역사서를 끝까지 써야만 했었는지 이제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만서, 보는 이제 보내다죠. 이제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만이란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이제 사마천이 궁형을 받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만에게 편지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 얘기했는데 그때 이만이 모른 척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만이 이제 죽을 위기가 처해서 사마천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사마천이 이만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때 나 안 도와줬잖아. 너도 한번 잘 이겨내봐. 나는 그것 때문에 잘 이겨냈어. 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 글입니다.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할 때는 이걸 다 읽어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학생들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구우일모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고요. 구우일모도 굉장히 많이 쓰는 성문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죽는다 해도 절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내가 지혜가 궁하고 죄는 너무나 커서 변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세우는 바가 그렇게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란 본디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터럭만큼이나 가볍기도 하니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까닭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좀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죽음을 맞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터럭과 같은 가벼운 죽음을 맞는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묵직한 주제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이걸 좀 논술문까지 냈고요. 네, 추가로 이제 백이열전을 올해는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백이숙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여기 세한 나오잖아요. 쇠한, 然后知松柏之后雕 요 나오는데 쇠한 송바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은 의지가 굳은 사람, 난세에도 변절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마천 사계의 첫 작품입니다. 백이열전이. 그래서 사마천이 이거를 첫 작품으로 놓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이지만 나의 역사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고 단순히 그런 사기 가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객관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서술을 넣지만 이 작가의 주관적 서술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굉장히 가치 있고 냉철한 그런 비판이 같이 숨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작품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를 끊어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이열전의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인과의 예를 지키며 폭력으로서 폭력을 맞지 않는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게 백이숙제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고 순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의를 지키고 예를 지키고 인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용기. 이건 제가 이제 뽑은 주제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주제는 뭘까라고 한번 써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이 세한이 아까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논어의 자한편에 이 글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귀향을 가서 굉장히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려준 선물이다. 최근에 이게 무료로 다시 이제 국가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추사 김정희의 그런 일생. 그중에 이제 박경리, 사마천, 추사 김정희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도 맺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음에 수업은 이렇게 또 확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두 가지를 봤는데 아까 보이만서에 드러난 사마천의 생사관, 그다음에 이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이열전의 주제, 그다음에 문장 해석, 그다음에 거기 그런 얘기 나와요. 정말 하늘에 돈이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생각 쓰기 이제 이런 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본디 어렵고 힘들어도 성취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 최선을 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서 뒤에 보면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매일 반복하는 것은 두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써준 친구도 있고 이 친구가 좀 잘 써서 가져와 봤는데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은 스스로의 신념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역사서를 현찬한 삶을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 터락만큼 가벼운 죽음은 자신의 소명이 있으면서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소명과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마천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택하여 등등등 쓰면서 마지막에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나만의 신념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보았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롭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나의 신념과 소명 이런 거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마무리를 주었습니다.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수업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트 3은 이제 알고 느끼고 실천하기 지가맹 프로젝트를 오래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중국 문화를 듣는 학생들이 30명인데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아이들이 사실 내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써줬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이제 베이징 타임은 이제 계속 수업했던 건데 이거와 함께 중국의 어스아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사실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베이징하고 저기 신장 위구르, 실크로드 있는 쪽에 시간차가 거의 4시간씩 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데 아직 밤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실크로드 여행 갔을 때 다 9시 막 10시가 되어도 해가 지지 않고 아침이 되었는데 해가 뜨지 않고 네, 이런 좀 시간차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국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좁잖아요. 근데 중국 이렇게 넓은데 굳이 하나의 표준치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타임을 하려니 이제 본초 좌우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초 좌우선 런던 그린치 선문대이고 이런 것들이 경도 원점을 기준으로 표준시가 된다. 그래서 지구 한 바퀴가 이렇게 도는데 1시간에 15도씩 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이게 좀 과학이랑 연계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그 GMT 기준으로 135도, 그래서 플러스 9, 9시간이 더 빠른 거고 베이징은 우리보다 뒤에 있자 서쪽에 있으니까 8시간이 빠르다. 우리나라 1시간 빠르다. 이런 시차도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1939년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있을 때는 5개 시간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쿤런, 신장, 롱슈, 중면, 뭐 창발 이렇게 해서 5개 시간대가 있었는데 이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4번째 요 표준시간권 GMT 플러스 8 여기에 해당하는 네, 걸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실크로드 여행하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좀 비교해보면서 여기가 오후 8시 48분인데 지금 아직 해가 있죠. 해가 지고 8시쯤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난의 산야 지방에 이 어스아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악한 조잡한 영상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네, 봤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공유를 좀 다시 해볼게요. 중국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관광도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정말 싹입니다. 이거 굉장히 호텔도 많고 되게 화려한 도시인데 온 방송성이랑 호텔이 싹 다 커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중국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이걸 보더니 진짜 하는구나. 돈을 좋아하는 중국이 이렇게 1시간도 굉장히 큰 텐데 말이죠. 이렇게 막 끄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끕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关爱地球不止1小时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오는 문구가 좀 그 대표 문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바이두에서 어스아워를 영어를 치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포스터를 찾아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해석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긁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제 감상평을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게시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중국 문화 같이 베이징 타임 하면서 되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베이징 표준시에 대해서 쭉 보고 어스아워는 뭔지 이렇게 같이 보고요. 그다음 베이징 표준시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한번 써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나눠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 다음에 이제 디치오이 샤오시 포스터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걸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같이 올리고 공유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실천 이렇게 해서 네, 다양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베이징 타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업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예, 이제 중국의 인구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하이즈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유엔 아동 관리 협약까지 이제 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의도는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나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제 이런 수업의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중국의 인구 정책 이야기, 그다음에 모엔의 개구리 이야기, 한중 인구 문제를 비교한 다음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그 산하 제한 정책이 끝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아동의 노동력이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렌타인 제비라는 여자가 그 적국의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제 촉발된 이제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그때 5파운드를 벌금으로 내면서 시작된 게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세자녀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세자녀까지 허용됐는지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 수는 늘고 있지만 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위기감에 세자녀 허용 정책을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치와 성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이 점점 많이 늘면서 한 가정당 한 자녀만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봤고요.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호적이 없는 헤이하이즈가 등장한다. 이제 여기서 좀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다룬 소설인지 모엔의 개구리 이야기를 좀 하면서 되게 좋은 영상이 있어요. 어디서 만든 영상이더라. 아무튼 그 영상에서 이제 그런 개구리 이런 줄거리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이제 모엔 개구리의 이제 해음 현상과 연상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개구리 왕, 그다음에 어린 아이의 왕, 그다음에 여와 다산의 상징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저출산의 원인이 중국과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나눠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감 행위니까 이제 지는 아까 이제 중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이제 감은 이제 아이들의 그런 고통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업을 좀 해보았는데 이제 같이 수업한 자료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산하 제한 정책의 문제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진다. 그래서 2016년에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이제 시행하면서 인구를 조금씩 늘려보고자 하는 이제 중국의 노력이 있다. 그러면서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1년 후에
무호적자의 삶이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호적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그 중요한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못해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도 빈부격차의 그늘에 있다. 그 샤왕띠도 있지만 쉐항공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 아동 관리 협약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죠. 어쨌든 헤이 하이즈도 국가 정책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시와 셔유를 했겠지만 이 발생한 헤이 하이즈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 그래서 유엔 아동 관리 협약의 이 7번 항목의 이름과 국적, 아동 국적을 가져야 하면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의 돌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좀 탈락이죠. 그다음 신고 안 됐죠.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도 안 줬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이 이제 그러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것도 지금 정부가 막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클렌타인즈 미 교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잘 성장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민이 여지가 없었던 선택, 아이들을 구하는 일,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사회 정의.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세계 최초 아동 권리 선언문을 선포하는데 이게 유엔 아동 관리 협약으로 발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의 흐름을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이게 마지막에 에클렌타인 제의 그런 삶 자체가 사실 이분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로지 이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권리 이런 걸 보장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일념 하나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좋은 단체 같은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고 네, 감동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었고요. 모든 아이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안에도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미래에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캠핑 활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짜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캠핑 활동을 해서 이제 선물 줄 건데 그 선물이 그 노트인데 그 노트를 팔면 그 세계의 그런 빈곤 아동들에게 이제 그 지원금이 간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과 달라이라마 유엔 모의회의까지 간 이제 수업인데 소수민족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수민족의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집회 속 소수민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소수민족을 쭉 설명하고 나서 소수민족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나 많은데 소수민족은 한족보다 너무나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심지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한족들을 이주시켜요. 양으로 그래서 점점 더 소수민족 비율은 낮아지고 한족의 비율은 높아지면서 이제 경제적인 격차도 크게 되고 집에 피지배 계층이 은연중에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긍정적인 소수민족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왜 많은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구르족하고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을 핵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하고 사실 위구르족은 굉장히 조금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티베트는 이제 달라이라마를 필두로 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가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폭력과 비폭력의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소수민족의 대표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이란 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수업을 좀 구성했고, 처음에 이제 지리의 힘이라는 그 영상에서 티베트와 이제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제 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같이 해봅니다. 소수민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중적 평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태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수민족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이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제 범지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의 이제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수업을 하고 나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모의 유엔을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소수민족의 대표가 되고 자기 소수민족의 상황, 지금의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본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했어요. 모의수 유엔은 사실 제가 영상을 보긴 봤는데 아이들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제가 나름의 좀 추렸습니다. 처음에 의장이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대표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언자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발언을 하고요. 이제 공식 회의가 발의돼서 토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의안을 이제 작성해서 최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의제는 이제 중국의 인권, 종교 등의 탄압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나눠보고 최종 목표는 중국의 탄압에 대한 각 지역의 결의문을 작성한다. 이제 이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눠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 상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압과 갈등에 대한 입장 이게 주요 의제였고요. 이제 기조 연설문도 미리 작성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먼구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 나름의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외교권을 가지고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의 유엔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어쨌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협의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진행해 주시죠. 마이크랑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좀 주제로 매끄럽진 모의 않은데 유엔을 좀 시작하도록 조금씩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본 의장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대사님들께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명패를 들어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동그랗게 앉아 있고요. 이렇게 명패를 티베트 들어서 자치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 연설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티베트와 중국의 종교가 다르다는 점과 중국이 티베트의 외교, 군사권을 박탈한 점, 그리고 중국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점을 보아 저희는 중국과 티베트가 한 나라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 인권이라는 프리즘으로 보기보다는 지정학적 안보의 틀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쭉 이제 기조 연설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명패 들어주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제 유엔에서는 이렇게 발의자 목록을 작성하고 그 발의자 목록에 올라가 있는 그런 대표들만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발언을 하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몽고 대표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네이먼고 자치구 대표단이고요. 중국이 2020년 9월 새학기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어 교육 강화 조치 때문에 몽골족 학생이랑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 교육 강화 조치가 무엇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몽골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어로 수업을 대부분 하는 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고 소수민족 언어인 몽골어 대신 중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자기 인권 탄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각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토의를 하겠다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할까? 주제 우리가 그럼 그거 이 수석 의장님 있고요. 부의장 한 명 이제 결석했고요. 이 양쪽에 서기를 두고 서기가 계속 이제 회의 전체를 협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이 제시하고 싶은 주제는 독립운동을 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폭력, 무력 사용이 과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의장단이 이제 그러면 미리 발제문을 이제 긍정적인 가지고 와서 시각, 그러니까 네, 무력 사용에 진행하는 대해 찬성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자치구는 명패를 그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자치구는 신장위구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토의가 먼저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사용된다고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당성에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 입장을 쭉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때문에 폭력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폭력으로 반대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독립운동의 무력 사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독립운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도 폭력이 개입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이 부의장이 이게 시간을 재는데 맨 처음에 기조연설 할 때 60초가 지나서 바로 끊겼어요. 그래서 할 말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굉장히 잘한 거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서는 정부의 총격전과 폭력이 결합되어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폭력으로 누군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폭력으로 독립을 이루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력적인 독립운동보다 3.1 운동과 같은 비폭력 운동을 지지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현재 중국의 무력 탄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이뤄낼 수도 세계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힘듭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은 독립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눴고 당연히 폭력적인 것을 주장하는 데가 불리했겠죠. 근데도 당차게 이 얘기를 잘 평화적으로 독립이 된 사례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방이 된 직접적인 이유가 미국에서 일본에 핵폭탄을 쏴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례도 없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말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와닿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장애인 혹시 그 지하철 시위 아시나요? 사실 장애인 지하철 시위도 저희가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으니까 좀 더 수면 위로 크게 떠오르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전제 하에 그걸 통과시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소수민족 대표들이 이제 결의문을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쭉 말해주고 그다음 최종 결의안을 이제 혜택하고 작성하는 이제 영상입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죠. 아무튼 각각 나와서 대표들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의문은 이제 얼굴을 가린다고 했는데 잘 안 그려지네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결의문을 작성했지만 이게 사실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아이들 나름의 이제 이렇게 독립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거를 써서 결의문을 작성했고 이제 마지막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의장단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종 결의안이 한국어로만 나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로 나왔는데 이 부의장, 아까 그 친구가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잘했네 그러면서 아 그럼 중국어로는 안 나오나? 이랬더니 이제 윤리교사 하고 싶어 한 친구가 이제 윤리과에서 좀 한자 많이 아니까 자기 중국어도 잘하고 그 친구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조금만 제가 좀 다듬은 거거든요. 이제 정확한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파트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던져줬을 뿐인데 이렇게 좀 훌륭한 결과물을 내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음에 또 해보면 좋겠다 애들이 얘기해서 이야기 때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을 좀 적어봐라 했는데 여느 수업보다 굉장히 많이 적어줬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받아서 되게 유익했다.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해 관심이 흥미가 없었는데 시간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고 알게 되었다. 티베트가 불합리항의를 당하고 소연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느껴졌다. 그다음에 모의 의장을 하면서 아까 의장이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고 당황스러운 많은 손발이 필요했지만 아쉬웠다. 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돼서 잘했고 그다음에 내가 독립투쟁을 평등화 정당화 됐을까 이런 주제를 이제 본인들이 정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쭉 다양한 감상평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일을 알게 되어 이번 일로 세계 시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소감을 써주면서 제가 생각했던 세계 시민 교육이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그래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